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페이지 165페이지. 165페이지. 그 지겹고 지겨운 철근 콘크리트가 거의 뒷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비고 붓고 이제 콘크리트를 보양, 양생하겠더라. 보양과 양생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같다고 보세요. 보호, 양생.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촌놈이니까 시골에서 왜 고추 심으려면 싹을 틔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싹 틔우려면 어떡하죠? 아랫목에다가 흙을 이쁜 걸 넣고 씨를 심죠. 그냥 밖에 놓으면 죽으니까 아랫목에 집어넣어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즉 보양 양생은 뭐냐? 콘크리트가 반응해서 굳어서 돌처럼 단단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즉 콘크리트가 수화 반응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 조건들이 필요한데 수화 반응 잘해서 오케이 해서 강도 잘 나오게끔 보호하는 것을 보양 양생이라 부릅니다. 가죠. 165페이지. 타설된 콘크리트를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시켜 수화 반응을 충분히 발휘하여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에 이르게 하고 등등등등등등 맨 끝에 경화 초기 단계부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양 양생이라 부릅니다. 이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수빈보양, 증기보양, 전기보양, 피막보양이 있더라. 혹시 압니까? 시험에 쉽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다음 중 보양의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종류를 4가지를 정리하시되 수빈보양 보죠. 양생용 매트나 거적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를 하여 수빈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강도 발현 및 수축균열의 최소화에 가장 좋은 양생법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콘크리트 부은 다음에 비닐 깔아놓잖아요. 그게 다 수화 반응에 필요한 수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수빈 양생. 그런데 다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증기 양생, 증기 보양이에요. 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겹살 맛있게 먹으려고 기름기 쫙 빼는 거예요. 갑니다. 거푸집을 빨리 제거하고 단실에 소요 강도를 얻기 위해 여기까지요. 어떻게 합니까? 고온 또는 고압 증기로 보양하는 방법입니다. 전기보양, 피막보양은 있다고만 보시고요. 밑에 보양시 주의사항. 양가 1번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후 7일 동글뱅이 치시고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 보존 밑줄. 콘크리트 하서로 7일 이상은 수분 보존. 양가 2번 시멘트의 수화율에 의해 부재 단면에 의해 밑줄이요.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도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다면 중심부와 바깥의 온도차가 25도 이상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밑줄이요. 거푸집을 동글팽이 장기간 존치. 왜요? 사람이 춥습니다. 밖에 하고 몸뚱이 온도차가 높게 나면 어떡합니까? 잠바를 벗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돼요? 입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은 삭제하시고 그 다음이 양가로 4번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일을 보양하거나 중량물을 올려놓으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 5번 콘크리트는 밑줄이요. 초기 양생은 구조물의 강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어릴 때 건강한 애들이 커서도 건강하다고요. 저 어릴 때 맨날 삐리삐리 하니까 지금도 맨날 감기에 걸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걸려요. 초기 양생이 매우 중요. 24시간 이내는 반드시 수분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서 6번 하나 적어볼까요? 하루의 평균 기온이 연수적으로 2일 이상 5도씨 미만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열, 보온 양생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너무 온도가 낮아서 안 되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럼 1번부터 할까요? 공부 어떻게 하시냐? 콘크리트 부은 후 7일 이상 수분 보존. 2번 온도차가 25도 이상 나면 거푸집 장기간 존치. 양가로 4번 1일 동안은 보행 중량물 올려놓지 마세요. 양가로 5번 초기 양생이 콘크리트 강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6번 평균 기온이
2일 이상 5도씨 미만이면 가열, 보온, 양생.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 줄줄이 읽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서 166페이지 1번 콘크리트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콘크리트 부어놓은 후 1일간은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넣지 마세요. 2번 부어놓은 5 이상 수분이 됐고요. 3번 건조수축은 단위 시멘트량,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증대가 됩니다. 물이 많아요. 시멘트량 많아요. 물 시멘트비 큽니다. 슬럼프가 크면 건수축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4번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내구성 좋아요. 5번 크립 현상이 나타날 경우 처짐이나 균열의 폭식이 증가합니다. 답 2번이죠. 2번. 수분을 보존하는 건 7일 이상이죠. 정답 2번. 그 다음 경허한 콘크리트입니다. 굳은 후의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의 성질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조 수축이겠죠. 건조 수축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균열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언제 커집니까? 작은 걸까요? 균열을 언제 어떻게 줄여야겠습니까? 그랬더니 물 줄이세요. 시멘트 줄여서 물 시멘트비 줄이시고 슬럼프 값 줄이시고 했죠? 그 다음 온도는 낮게 습도는 높게 유지하시고 골재를 크기를 골고루 연속 입도 분포해서 실정률을 높이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시험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가볼까요? 수빈 상태에 있는 콘크리트 건조하여 수축한 현상입니다. 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단위 시멘트량, 단위 수량이 많으면 증대가 됩니다. 줄여야겠죠.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 즉 입자가 미세한 놈을 쓰면 균열할 겁니다. 왜? 수화 반응이 빨라서 수화열이 많아서 균열이 많을 테니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압축 강도. 가장 중요한 건 압축 강도이겠지요. 거기 보니 경허한 콘크리트 성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가장 크고 인자 강도가 가장 작습니다. 양갈 1번 됐고 오른쪽 페이지 양갈 2번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기준으로 한번 167페이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내용을 해보죠. 결국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하튼 강도는 크면 클수록 좋을 겁니다. 그러면 비빔밥을 맛있게 하려면 첫 번째 당연히 재료를 좋은 걸 써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시공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보양, 양생을 잘 해야겠죠. 그죠? 재료, 시멘트. 그 다음 골치. 그 다음 이 왼수 같은 물, 워러. 그죠? 시멘트는 시멘트 자체의 강도를 큰 거를 쓰면 돼요. 양질의 시멘트를 쓰고 조심할 건 시멘트량을 더 집어넣는 부배합으로 하면 강도는 커지지만 균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 좋은 게 아니다. 또 빈배합으로 한다. 당연히 균열은 작아지겠지만 강도가 작아지니 이것도 아니다. 적당량만 집어넣지. 골재는 동글동글한 뭐 있을까요? 크기를 골고루 해서 실정률을 높이세요. 다 좋아요. 그죠? 또 물은 어떡합니까? 수화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집어넣으세요. 물 시멘트비 줄이시고 슬럼프 값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시공연도는 워커빌리티는 나빠질 수는 있다. 일하긴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 원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겁니까? 여튼간에 일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앞에서 배운 거 재료 분리 줄고요, 블리딩 줄고요, 레이턴스 줄고요. 또 뭐 있나요? 강도는 커지고요. 당연히 강도 크고 이런 거 좋으니까 내구성이 좋아지고요. 균열이 줄고요. 수밀성이 높아지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중성화 줄고요. 크립